모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관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로는요.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경기 침체 두려움, 네. 시장 두려움은 계속 커져간다. 이렇게 또 헤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참 아침보다 더 복잡한 오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미국장 흔들린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또 우리나라 장이 생각보다 잘 버틴 상황이다 보니 주말 사이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나오는 숫자 데이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주에 세 가지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졸트 보고서, 그리고 이제 CPI, PPI. 졸트 보고서부터 기운이 좋았죠. 생각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아래 공포는 많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줬으니까 여기에 CPI라든지 PPI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보다 혹은 재무장관 벤센트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난주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뉘앙스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겠구나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라봤는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나온 CPI와 PPI에는 미국이 이야기한 관세가 반영이 된 물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이틀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간밤에는 이젠 EU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제 이제 장중에 EU 알루미늄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앞서 이제 캐서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셨다시피 주류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잘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EU가 또 치고받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미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종목별로 흐름을 보면 그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완전하게 이탈이 됐다가 하는 기업들은 몇 개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좀 위험하긴 하겠으나 뭐 코스트코, 월마트, 뭐 타겟 이러한 종목군들 보면 그동안 올라온 것 대비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제 어떤 조정의 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맞으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지금은 없지 않겠는가? 오늘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것을 놓고 보면 결국 대내외 변수는 많겠지만 당일에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을 쫓아가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이 뉴스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줄 만한 뉴스이긴 합니다. 이 관세에 관한 전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신흥국 대비해서도 주가 방어 자체를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려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도 기다리고 있고 BOJ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 변수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금통위 관련한, 그러니까 환율 관련한 어떤 변수, 그리고 금리에 관련한 변수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FOMC보다 FOMC가 이야기하고 나서 트럼프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더 관건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연준 의장과 트럼프는 예전부터 굉장히 좀 오래 묵은 서로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한쪽이 반박은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 긁히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은 어느 정도 시장을 안도해주는,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말에 지나갔는데 월요일 날 오히려 트럼프랑 베센트가 경기 침체 단기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번 주에 변동성이 더 심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면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FMC 회의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트럼프의 반응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베센트와 트럼프는 얼마 전에 연준에게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채금리 수익률을 낮추는 거다. 이런 참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관여를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건데 하고 표면적으로는 있습니다.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트럼프와 벤센트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은행주들에 대한 기준 완화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주를 이야기를 하냐면 은행주들에게 지금 완화를 해줬다라는 것은 자금을 돌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고 있는 자금이 무엇을 살까 하면 국채 금리를 또 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트럼프와 베센트는 계속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그들만의 관계가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지표, 금리, 예상치 그대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그것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또 BOJ도 있는데 그렇죠. 이 BOJ 쪽도 영향도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BOJ는 크게 뭐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좀 찝찝하냐면 네. 요새 엔화가 자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한번 엔캐리 청산 제대로 느꼈지 않습니까? 공포를. 그런데 또 이렇게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엔캐리 청산 물량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걱정이 조금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BOJ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다음 주에 금통위 금리 관련해서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 발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모두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에 관한 공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BOJ도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경기 침체 언급을 했었을 때 이게 공포 지수라고 해서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그게 엔캐리만큼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캐리가 들이우는 또 시장의 불안감들이 훨씬 더 지금 가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종전에 관해서도 이슈 하나가 떴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이 종전 회의 자체도 당사국 없이 이제 주변국들끼리 너무 회의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이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우려했던 바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푸틴도 욕심이 되게 많아요. 네, 욕심도 되게 많고 또 욕심 많은 트럼프와 욕심 많은 푸틴이 만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짠하고 끝날 일은 만무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면 러시아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 끌기는 나오겠지만 결국 종전으로 가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왜 이렇게 시간 끌어? 이런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대신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같은 종전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은 낙폭이 조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단,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얕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투자의 관점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보시는 게 맞다. HD 현대건설기계를 제가 더 중요하게 봤는데 이번에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매출 분야 중에 K9 자주포 부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가는 시점이라서 두 기업 중에 뭐가 나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은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더 낫다. 제가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조금 더 우크라이나 쪽 개발하는 쪽이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러시아 쪽은 우리보다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를 봤다가 방산 쪽의 매출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시장에 크게 부각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을 때 또 우리가 시장의 상승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방위산업 부품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 실적이 딱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으면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 납품하는 것 중에 방산 쪽이 이제 딱 집중이 될 거거든요.
다른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실적이 늘었네? 왜 실적이 늘었을까? 방산 때문이겠구나.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또 HD현대인프라코어는 뒤늦게라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방산주에 관한 힌트까지도 본부장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트럼프의 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내용들 정리해 보면요. 지표도 괜찮고요. 그리고 통화정책회의에서도 크게 뭐 변수가 있을 만한 시나리오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리스크다라고 한다면은 뭐 관세와 같은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일 텐데 이 부분은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다음 주. 보수적으로 보시되 신규 수주가 계속 나오는 쪽은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신규 수주가 나온 섹터가 두 군데입니다. 반도체에서 하나, 원전과 건설 쪽에서 하나. 지금 반도체는 장 초반에 소문이 무성했죠.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하나비전과 SK하이닉스가 뭐 같이 일을 한다. 근데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비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말 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규모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이제 아니면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충분히 좋은 공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이쪽을 한번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도 공시 뉴스가 나왔고 오늘도 공시 뉴스가 나왔어요. 같은 사우디 쪽인데 두 공시의 금액을 합쳐보면 중복이 아니라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합쳐야 됩니다. 합쳐보면 약 3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3조 원을 모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 보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참여하는 기업이 최소 6기업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뭐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봤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3월 달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수주가 많아졌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들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한 예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가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조선주들은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섹터로 봐야 되고, 이렇게 신규 수주가 나오는 쪽은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규 수주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수주 공시가 나온 것은 시기의 차이일 뿐 그들의 재무제표에는 언제든지 녹아들거든요.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부터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적용이 돼서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받는 아무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이냐. 그러면 빠르게 회복하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 실적이 좋으려면 수주 잔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